아 그렇구나. 나 원래- 수창입을 잘 못 친 것 같은데. 3할 될걸요? 제가 피아노를.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이거. 감사합니다. 저도 딱 봤을 때 이거 말이 안 돼. 아무도 못 끼치 18년까나. 프로 들어서 원래 1년차 때 프로는 다르다,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느껴야 되는데 프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솔직히 이런 생각으로 좀 1년 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첫 해 때부터 뭐 거의 씹어 먹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뭐 솔직히 조금 그런 좀 너무 살짝 자만 아닌 자만도 조금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더 거기보다 더 팍 치고 올라갔어야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타점만 하긴 했지만은 이제 약간 2년차 징크스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예. 근데 2년차 때 타점 1위, 3년차 때는 449 1위였고 4년차 때는 타율 안타 장타율 1위였는데 와 진짜 근데- 레전드다. 무슨 슬럼프가 언제 찾아온 거예요? 아니 슬럼프라기보다는 이제 좀 첫 해 때 그 정도 했으면은 더 성적이 더 좋았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그때 3월 턱걸이하고 타점왕 되긴 됐지만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그랬다는 거지. 이제. 궁금한 이 투수 제일 어렵다. 이 그 당시 구위 때는 좋다. 김정주 선배님. 그 후에는 이제 해천이가 나오긴 했는데. 보통 어떤 유형의 투수한테 좀 어려움을 겪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투수인데 볼이 빠르고 제구력이 없는. 제구력이 없는. 공이 어디로 올지 몰라. 좌투수 팔 이렇게 나오면서 실제로 좌투수가 이래 던지면은 저기서 나한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궤도로 날아오거든. 이상우 선배는요? 상우이는 폼 이쁘잖아. 네. 상우는 폼 이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붙어볼만 했지. 물론 뭐 워낙 좋은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겁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성이도 그렇고 구대 나는 이제 그 가장 최고의 투수는 구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붙어 보니까 그래도 좀 칠만은 하더라고. 정민태 코치님요? 정민태는 나한테 완전 밥이지. 정민태 코치 이제 보셨죠? 걔는 말을 못할 거야. 민태 내놔면 질질 그냥. 오른손 투수들은 좀 센 애들은 나한테 잘 못 붙었어 사실은. 좌투수들은 모르겠지만은 오른손 어정쩡하게 들어오면은 거의 뭐 용서 안 했죠. 용서 안 했다. 양준혁 선배님 딱 타석에서 보면 이게 포인트가 난 좀 안 잡혔어. 그게 무슨 약간 말이에요? 오픈 스탠스 오픈해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몸 쪽을 노리는지 바깥쪽 이게 뭐 어디 던지 이 타점이 잘 안 생겨. 그러면 그냥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뭐 내가 자랑은 아닌데 사실은 현역 때는 승리보다 나를 조금 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내 같은 경우는 직구 타이밍을 나가다가 변하고만 다 때렸거든. 근데 성립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친구가 머리도 좋고 노림수도 많기 때문에 노려서 때리거든. 그럼 변화구를 뭐 예를 들어서 커브를 노리고 있어. 그럼 갑자기 빠른 볼 들어가면은 잘 대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성립이가 삼진이 많아, 빈틈이 많고. 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대로 다 때려버리니까 투수가 이제 더 힘들어하죠 어떻게 보면. 다 때리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찍어도 기다리지 못하지. 따라 나갔는데 한번 딱 화채로 뭐 딱 잡으시고 빡 치시니까 뒤에 중심을 딱 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뒤에만 중심을 두면 내가 변화고 아까 난 더 치기 좋았어. 홈런 맞은 것도 변화구인데 한번 딱 기다렸다가 치시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도 말로 홈런이 2006년도에 있었네요. 내가 맞았어요. 잠실에서 맞았어요. 네가 맞았다고? 잠실에서 말로 맞았어요. 프런도 맞고 말홈런도 네, 맞잖아요. 아 그랬구나. 내가 원래- 수창입을 잘 못 친 것 같은데. 제가 통산 한 3할 될걸요? 제가 피안타를 넘을걸요? 3할은 되지 않아요. 3할 넘을 거예요. 아니, 역시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 그래도 좀 때렸다고 생각하면 나는 한 4할 이상은 때렸다고 생각하지. 3할은 뭐 기본으로 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프로 데뷔 후에 양준혁 해설위원의 야구 인생에 처음으로 큰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해태워의 트레이드였어요. 앞서서 삼성에 왜 그렇게 충성심을 갖게 된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해태워의 트레이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트레이드의 목적 그리고 규모,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근데 이제 내가 워낙에 그때 젊을 때라 가지고 한참 피 끓일 때 28살 땐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때 이제 그 삼성의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때가 IMF가 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좀 더 좀 좋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요령이 좀 없었던 것 같아. 예, 그때 우리 그 후배들 이제 강동우 그때
그 부상 한번 당했었잖아. 펜스에 무릎. 최익생이라고 있어요. 최익생이. 그 친구가 그 신고 선수로 들어와서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라. 네. 근데 계약금을 못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니 이런 선수들 좀 이렇게 좀 해야 뭐 대우도 좀 해주고 해야 본복을 해야 좀 더 삼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강동호도 아마 그때 부상 당하고 했는데 거의 뭐 치료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안 하고 그걸 내가 좀 세게 좀 얘기했어. 세게. 아 구단에다가요. 예, 이제 그 사장님한테. 아. 예, 그때부터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좀 삐딱하게 좀 가시더라고. 그때 내가 상관을 했어. 상관을. 98년도에. 네. 예, 설마 뭐 나를 보내겠나 했는데 진짜 보내보더라고. 말이 안 되지. 상관왕인데. 그때 이제 그 삼성은 투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임창용을 데리고 오고 그것도 또 1대1도 아니고 네. 3대1로 나랑 그때 또 이제 2명 더 해가지고 3명하고 또 돈도 몇십억 주고 그래갖고 이제 보내보더라고. 야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는데 전화 한 통화로 양준혁 선수 트레이드 됐습니다. 딱 끝. 너무 불합리하잖아 그때. 네. 그거 한 통만 받으시고 그렇게 트레이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드 됐다니까. 그때 뭐가 생겼냐면은 그 당시 때 또 그 정민태가 그때 일본 간다 그러고 막 그럴 때라. 그때 이제 나 또 야구 안 한다 하고 막 그러면서 좀 시끄러웠어요. 그게 조금 그 약간의 이제 좀 시발점이 좀 되면서 그때 뭘 생겼냐면은 FA 10년이 그때가 딱 생긴 거야. 그러고 이제 김용 감독님이 이제 1년만 있다가 보내줄게 하면서 이렇게 나를 좀 달래더라고. 그럼 난 그냥 이렇게 날 달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보내주시고 하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야구 안 한다고 다 적고 그래가지고 혜태로 그때 이제 갔지. 이제. 그때 이제 타격 상관왕했는데 연봉 동결이가 갔다니까. 근데 그때 당시 혜택 가기 싫어하셨잖아요. 딱 갔을 때 막 좀 나쁘게 보고 막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가니까 너무너무 잘해주셔. 아, 근데 여기가 혜태가 왜 우승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가서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와, 이러니까 잘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집을 구할 거 아니에요. 집을 그때 고단 쪼매난 아파트를 하나 구하는데 거기에 딱 이사하고 딱 가는데 아니 후배 2명이 와서 빗자루 들고 서 있는 거야. 이삿짐 다 날라주고 청소 다 하고 그래가 가더라니까. 체계 같은. 나는 삼성에 있을 때는 진짜 그런 걸 상상도 못 해봤는데 후배들이 와서 그러고 있더라니까. 아 이러니까 이게 팀이 잘하는구나. 그때 내 깨달았어. 선후배 관계는 건성이 아니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게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딱 하자 그럴 때 짜자자자 해가지고 가는 거야. 비단 선배 위에서 뭘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끈끈함. 선수들끼리 어릴 때부터 다 끈끈함이 돼 있어 이게 딱딱딱딱. 그리고 그때 또 누구야 강태원이 그때 자투수 그때 결혼식 한다고 이제 집에서 집들이 하는데 혼자고 좀 낯설고 그래가지고 약간 뭐 거의 끌려가는 식으로 약간 좀 늦게 갔어. 늦게 갔는데 내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 선배부터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와. 우리는 하나니까 다 기다리고 갖춰져요. 있어. 다 와야 다 와. 와 진짜 원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와 진짜 거기서 진짜 많이 배웠어. 나는. 저희는 사실 저희 작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혜태가 군기가 세서 그 뭐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군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팀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한그 거군요. 이제 리드가 있으면은 거기에 딱 맞춰져 군대처럼 되는데 이게 막 어떤 강압적 그런 게 아니고 뭐 물론 군기 잡을 때도 있어. 있긴 있지만은 마음이 서로 잘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럼 1년 동안 혜태에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떤 시즌으로 좀 기억에 남으세요? 남들이 나를 혜태가 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 나는 클리어 하이를 찍었어 나. 3할에 30홈런에 100타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은 홈런이 막 쏟아질 때란 말이야. 막 쏟아질 때인데 나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홈런 32개 치고 100타점을 그 당시 때 처음으로 내가 넘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간 좀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야구도 그때 좀 많이 깨달았고. 해태란 팀에 계속 있고 싶다거나 있어도 뭐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 하셨었나요? 있었어도 충분히 뭐 어떻게 보면 더 개인적으로는 더 성적으로는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막상 가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그랬지만. 혜태가 싫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때 이제 삼성이 그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제 약간 버림받는 느낌이 좀 들었지. 그렇죠. LG로 가게 됐습니다. LG란 팀은 삼성, 혜태와는 또 어떻게 달랐나요? 조금 개성이 좀 강하더라고요. 개성이 좀 많이 강했고, 근데 또 나는 또 그 LG에서도 또 워낙에 그 후배들하고 또 잘 지내가지고 사실은 LG에 좀 많이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었는데 그건 또 뜻대로 좀 안 됐어. LG 이적 발표됐을 때 LG 팬들의 반응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는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좋아했는데 내가 그만한 기대만큼은 또 못했죠 내가. 아니 어찌됐건 뭐 첫 트레이드는 아니었어도 새로운 팀에 또 가게 된 거잖아요. 처음 LG에 갔을 때 뭐 적응하거나 이런 건 문제 없었나요? 나는 어디 갖다 놔도 적응은 잘 하는 편이라 되게 좋았었는데 잠실 야구장을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크고 내가 그때 아무래도 그 선수협 그걸 좀 막 그 하면서 동계 훈련을 거의 못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또 막 힘도 막 있었으면은 막 잠실 야구장 뻥뻥 때리고 막 그랬을 텐데 막 해보니까 못 넘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작전을 바꿨지. 그때보다 짧게 끊어치는 타법으로. 홈런보다는 안타를 더 많이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내하고 좀 안 맞다 이래가지고 치면은 그 펜스 잡힐 뻔한데 끊어쳐가지고 LG 2년차 때 내가 타격만 됐어. 진짜 이적 첫 해에도 3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타격왕에 지명타자 골든글로브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이때 3할 오픈 우리. 그러니까 이야. 타자로서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다 하셨던 거예요. 다 했던 거예요. 아니, 기본이 3할이시니까. 근데 그때 타격왕 할 때도 약간 좀 시련이 있었는데 초반에 내가 1할 오픈인가 막 그래 쳐가지고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 못하니까 그때 그 감독님께서 2군에 가라 하더라고. 내가 초반에 2군에 갔었다니까. 진짜요? 아 양준혁 의원도 2군에 가 내가 있었던 이- 시절이 있군요. 2군에 갔었다니까. 못해서 2군 간 거 이때가 처음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뭐 야구더라고 이게 약이만 올라. 근데 나는 그거를 조금 잘 받아들였어. 이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여기서 좀 더 전화 위복해가지고 그때 2군에서 좀 약간 그 비참함 어떤 그런 것들 그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올라가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때 3할 오픈 오리까지 때렸지. 와, 그러니까 초반에 1할 때 타율 기록하고 있다가 2군까지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쳐서 3할 오픈 오리를 만드신 거네요. 3할 오픈 만들. 그때 나랑 경쟁했던 사람 선수가 누구냐면은 심재학이야 심재학이. 아, 우리 여기 엠스플 해설위원님들은 너무 커리어가 너무 레전드. 진짜. 니도 좋잖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다 옛날에 이종범 선배, 정민철 선배, 심지어 이상우 선배, 양준영 선배, 뭐 박재영 해설위원님. 재웅. 와, 이게 커리어가 저희 그렇게 해설위원 라인업 갖춰진 다음에 새로운 그 은퇴하고 나서 저희 쪽으로 해설하고자 했던 분들이 심창 해설위원 말고 아무도 없어요. 새롭게 못 들어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야 니가. 감사합니다. 저도 딱 봤을 때 이거 말이 안 돼. 아무도 못 깨시파니까. 그리고 LG에서 역대급 활약을 한 뒤에 FA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선 협상은 기존 소속팀은 LG가 했을 텐데 3차 협상 끝에 결렬이 됐고 뭐 김성근 감독도 원하셨다고 하고 LG에 남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도 아까 전에도 하셨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잘 되질 않으셨었나요?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됐냐면은 타격왕을 했었어 타격왕. 3할 오픈 오리를 치고 그 정도면 서로 오라 그러잖아.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 당시 때 8개 구단이었는데 8개 구단 사장들끼리 서로 단합을 한 거야. 단합을 해가지고 양준혁을 서로 잡지 말자. 그때 이제 내가 선수협 주동자로 좀 찍혀 있어가지고 이제 뭐 LG 쪽에서도 타격을 했는데도 뭐 니 가려면 가라.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이제 처음 협상을 딱 하는데
테이블도 제대로 협상도 안 됐어. 내가 그때 원하는 게 얼마냐 하고 하길래 그때 내가 이제 30억 조금 더 이제 좀 불렀어. 그때 초반이니까 내가 처음에 부를 수는 있잖아. 그러면 딴 데 가라 하더라고. 처음부터 아예 자기들은 아예 그 어떤 그 테이블에 뭔 일을 아예 제시도 안 하고 가라 그러니까 다 왜냐하면은 다 서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으니까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됐군 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딱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 당시 때 체이스비 그 에이전트 하던 이치훈이라고 있어. 그 친구. 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일을 잘해줘가지고 보통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 그러면은 보통 한 2, 3년 쭉 성적 보고 직접 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뭐 급하니까 비디오 테이프하고 내 타격 성적을 딱 보내줬어. 보내줬는데 유형 매치에서 오라 그랬어. 그 추진수도 이제 그때 대우를 잘 받으니까 일단 잘 살아나가니까 내가 공을 좀 잘 보는 편이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아나갈 확률이 많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유형 매치로 이제 딱 가려고 어느 정도 좀 합의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삼성에서 그때 이제 김명 감독이 계셨는데 오락하더라고. 근데 메이저리그 갔어도 그래 성공하셨을 것 같아. 사실은 다 보통 보면은 메이저리그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선수협 주동자로 찍혀 있으니까 갈 때는 가더라도 다음에 올 때 안 받아줄 것 같더라고. 안 그랬으면 메이저리그 한번 도전해 보려 그랬는데. 그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그 김용 감독님께서 또 다 선수협 주동자로 다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 서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김용 감독님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힘을 써주신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가지고 삼성으로 그때 택했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선수협 관련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번 선수협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 갈게요. 그때 7명인가 그때 다 영구 제명까지 당했었잖아. 당했었는데 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걸 보는 선수들도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의 최고 순간은 아 그래요?